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저희 토닥에서는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를 잘 인지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라고 다양한 컨텐츠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닥 커뮤니티에 동참하셔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시고 활발하게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공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깎아내리는 얘기들을 유독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럴 때 오늘 배울 대처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쌤, 오늘은 어떤 대처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바로 너시시스트의 공격을 개인화하지 않기입니다. 이전에도 간략하게 몇 번 언급 주신 방법인데, 개인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시시스트들은 상대를 가스라이팅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등 말로써 공격을 많이 하죠.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은 자녀에게 나를 부모는 너가 게을러서 충분히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나쁜 거야, 너 잘못이야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승진이 안 돼서 속상한 남편에게 나를 아내는 당신이 무능하고 물러터져서 경쟁에서 자꾸 밀려서 직장에서 잘 못 나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또 육아와 살림에 지쳐서 자신의 힘듦을 공감받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나를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만 지내면서 뭐가 힘들어, 너 자식 너가 돌보는 게 그렇게 어렵니? 엄마로서의 자질이 부족한가 보다 등의 얘기들로 상대방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이 가장 아파하겠다 싶은 부분들을 잘 꼬집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 상대가 비난을 퍼부으면 크게 상처받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승연쌤, 우리 이전에 대학병원에서 같이 근무했을 때 환청과 망상 증상이 악화돼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 중 증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치료진을 향해 소리치고 액팅아웃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승연쌤도 그런 환자분 경험해 본 적 있죠? 네, 제가 처음 환자분의 액팅아웃을 목격했던 때가 기억에 남는데요. 누군가 본인을 감시하고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과 환청 증상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치료가 잘 진행이 돼서 증상이 좋아진 후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셨는데, 치료 시작 전에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셨었어요. 제가 외래에서 간략하게 문진을 하는데 갑자기 저를 의심하시면서 너 누가 보낸 사람이야?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너 그 사람들이랑 한 통속이지? 생긴 것부터 여우같이 생기고 말투도 이상해서 내가 딱 알아봤어. 이 악마 같은 XX 같은이라고.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잡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리를 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많이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상황을 겪으면서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좀 당황스러웠죠. 조금 무섭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환자분이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승연쌤, 혹시 환자분의 언행으로 인해서 상황이 정리된 후에도 계속 속상하고 스스로를 많이 탓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말투가 이상하고 말을 잘못해서 저분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화나게 한 건가? 내 실수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워낙 근무 초반이기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환자분을 대하지 못한 건 아닌가 반성하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었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환자분이 원래 지니고 있었던 피해망상과 환청 증상들로 인해 생긴 상황이지, 제가 정말 여우같이 생겨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내 탓을 막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비슷하게 액팅아웃하는 환자분들을 또 경험하게 되셨을 텐데, 그때마다 어떠셨어요? 이후에는 훨씬 더 과격한 환자분들의 언행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환자분이 증상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어도 누가 나에게 막 소리를 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 상황에서 아예 100%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 상황이 당사자의 증상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니까 이후에는 훨씬 더 능숙하게 대처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제가 꼬치꼬치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너시시스트들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유독 많이 보이는 이유는 상대방이 매번
정말 무슨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당사자의 불안정한 자존감과 취약함, 결핍감에서 오는 수치심과 분노 등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늘 전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이전 영상들에서 자주 얘기 드렸었잖아요. 즉 너시시스트들은 본인의 건강하지 못한 심리로 인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상화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몇 사람만 빼놓고는 본인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너시시스트의 공격을 개인화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너시시스트 엄마에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서적 학대 수준의 양육에 노출됐던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엄마에게 이런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인정을 받고 앞으로는 그래도 엄마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서 엄마가 과거 많은 잘못을 했어도 마음만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인을 받고자 대화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자녀는 엄마의 과거 이런 모습들이 어린 시절 나에게는 상처였어. 엄마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나한테 그런 아픔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야. 엄마가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는 것이 나한테는 중요해. 그리고 엄마도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 없으니 실수를 한 것이고 마음만은 나를 사랑해왔다고 믿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정서가 건강한 엄마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 엄마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너한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구나.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사랑한단다. 그런데 본인에게 그 어떤 잘못이 있다고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너시시스트 엄마는 사지 멀쩡하게 키워준 것만으로 감지덕지지 무슨 30년 전 일들을 갖고 운운하면서 감성팔이야. 속이 그렇게 좁아서야 되겠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너가 부모가 되면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그리고 다 커서 무슨 사랑 타령이니 그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니? 라고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 입장에서 너시시스트 엄마의 말을 개인화해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자신이 정말 속이 좁고 배은망덕하고 나약해서 엄마가 이렇게 자신을 매섭게 비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요. 즉 엄마의 비난의 원인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비난을 개인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부모에게는 물론 나에게 중요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그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예요. 오히려 그런 욕구가 없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시의 자녀가 이런 사실을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은 얼마든지 엄마에게 표현하고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감정과 교감에 대해 얘기한 것인데 엄마가 여전히 본인의 너시시스트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왜곡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즉 엄마의 비난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개인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얘기를 듣는 그 순간은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승현쌤이 환자분께서 본인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보인 것이 증상으로 인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환자분의 언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예시의 자녀도 엄마의 얘기를 개인화하지 않으면, 즉 자신에게 그런 결점들이 실제로 있어서 엄마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진정한 교감과 소통이 어려운 스스로의 결점들로 인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너시시스트 엄마의 비수 같은 말들에 훨씬 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너시시스트의 공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등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 공격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나를 본인의 심리적 결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나르가 나에게 늘 보이는 적대적인 언행을 내가 안타깝게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크게 잘못하는 쪽은 내가 아닌 본인의 문제로 인해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너시시스트임을 명백히 깨달음으로써 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공격을 개인화하지 않음으로써 너시시스트의 언행으로부터 정신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쓸데없는 말다툼에 허비하지 말고 나 자신이 더 발전하고 행복해지는데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전 직장 선배가 말도 안 되는 독서를 유독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주변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코앞에서 나한테 저렇게 막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흘려 들으라는 거지? 좀 막막하고 불가능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원쌤 말대로 상대의 얘기를 개인화하지 않으면 흘려듣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본인 성격이 이상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막말을 뿜어내는 사람의 얘기는 우리 모두 귀담아 듣지 말고 절대로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누군가 부당하게 나를 비난하면 상대가 그냥 멍멍 의미 없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속 편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도닥입니다. 감사합니다.